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재정절벽을 논의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긍정적 평가로 향후 협상 전망에 관해 낙관론이 고개를 들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진핑 집권기의 중국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대거 부진돼 새 시대 중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톱3에 들었던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3년 연속 하락하면서 6위로 밀려났습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신용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경영학자 3천여 명이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후보들에게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과제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숫자 늘리기식 임대주택 확충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임대 전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올해는 연말이면 흔히 보던 은행권 달력이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은행들이 비용 축소를 위해서 달력을 제작하지 않거나 제작량을 매우 축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연말이면 내년 달력 받으면서 휴일도 짚어보고 계획도 세워보는 풍경, 그것도 이제 옛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공짜 달력쯤은 좀 유지해서 서민들 마음을 달래줘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박기준의 여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청자가 건다 여러분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방금 달력 얘기도 드렸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또 이 얘기는 내가 좀 꼭 해야겠다 하는 점 어려워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오후까지 2대의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짚어봅니다. 박희준이 아니라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 절벽에 대해서 처음으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강보합권에서 12,588.31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57%, 포인트로는 16.19포인트 오르면서 2,853.13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나 빨간불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1,359.88로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10월 기존주택 판매,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11월 미시건 대학교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까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뉴욕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주요국 지수들 모두 급락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에서 재정절벽 회의가 있기 전에 유럽 증시 마감이 됐는데 이 협의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증시를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27%나 내려갔습니다. 72.16포인트 빠지면서 5,605.59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32%, 92.89포인트 하락하면서 6,950.53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1% 넘게 급락하면서 3,341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시죠.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일본은 2%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일본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포인트로는 194.44포인트 오르면서 9,024.16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반면에 파란불 켰습니다. 0.77% 빠지면서 2,014.73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강보합권에서 21,159선에서 마감지었습니다. 지난주 환율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5.5원이나 올랐습니다. 1,09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재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외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오늘 방송 기다리셨죠? 네, 그랬습니다. 기분 좋게 출근하셨죠? 네, 조금 비가 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월요일이라서 상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먼저 준비하셨는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오바마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시작했다는 뉴스인데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 3주 내내 빠뜨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미얀마와 동남아시아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저를 따르는 것인지 또는 대세를 따르는 것인지 동남아를 가장 먼저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또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힐러리 장관이 미국이 더 많이 수출하고 아시아는 더 많이 수입을 하면서 미국이 재정 위기를 피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도록 세계 경제를 재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5년 동안 더 많은 수출을 낼 것이라는 목표를 세운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아프리카에서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 남미 국가들과는 무역협정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행보에 중국은 약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을 중국 견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동남아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안보와 경제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면서 첫 순방지로 동남아시아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음 뉴스는 조금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영국 옵서버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바로 영국인의 56%가 EU 탈퇴를 찬성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유럽연합을 무조건 탈퇴에 찬성하신다는 분이 바로 34%나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22%나 되면서 과반수 이상이 탈퇴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난 정말 탈퇴가 싫다라고 답하신 분은 1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4%는 모른다라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U의 경제 위기 심화와 이에 따른 재정 통합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방한한 S&P 회장 존 체인버스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시아도 이제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랬을 때 답변을 주신 것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 동안 하기를 원했었고 점차 이루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연합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또 역사적인 갈등들로 인해서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시아가 강해지려면 힘을 합치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이런 연합 같은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보도였고요. 또 이런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는 2015년 총선 이후에는 국민투표로 EU를 탈퇴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 재정 위기를 봐도 좀 정치적인 통합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통합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인식 바로 서야 아시아의 그렇습니다. 통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요. 혹시 교수님 뭐 그룹폰이라던가 티켓몬스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공연표 살 때 가끔 소셜커머스 활용합니다. 아, 네. 예. 저도 가끔 소셜커머스를 활용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0% 이상 가격이 다운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다가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셜커머스들이 앞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소셜커머스의 첫 시작은 미국의 그룹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룹폰이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하락이 약 80% 정도 되었다. 또한 그룹폰에서 내놓았던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았던 분들이나 또는 서비스를 사셨던 소비자분들이 나는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물건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물건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적자가 네.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고 소비자들이 예전 기존의 소비자들과는 정반대로 충성도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원래 이걸 시작한 이유는 첫 번째로 굉장히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달라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성향이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그것에 올라오는 것만 사는 성향이라서 앞으로는 유지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보도입니다. 사실 한국의 티켓몬스터나 쿠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난다는 예. 보도들이 줄지어서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한국에도 뭐 그룹폰이 등장한 이후에 한 2,000개 가까운 그리고 영세한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계속 시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미래 연구원과 함께 톡톡 튀는 외신 살펴봤고요.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전화 주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할 말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여러분의 신문고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02-2000-4974부터 5번까지 2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코너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 힘드시죠? 네.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네, 비도 오고 천둥 그래가지고. 번개도 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 지난주에 마감한 뉴욕과 네. 유럽 증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방송이 한번 됐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45포인트 상승한 0.37%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16포인트 상승한 0.57% 상승해서 2,853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6포인트 상승한 0.48% 상승한 1,35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와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 72포인트 하락한 5,605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 하락한 3,341, 그리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92포인트 하락한 6,95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 위기가 어느 정도 좀 한숨을 넘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빨간불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2 재무장관에 의해서 그리스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해법이 좀 불확실하게 좀 나온 측면이 이런 거를 좀 대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난주에 1,860선까지 내려앉았는데 아무래도 한 주 내내 이제 그리스 재정 위기하고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가 좀 우리 증시를 지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PBR 기준으로 했을 때 1배 수준이 1,900 원저리, 1,880 원저리이기 때문에 네. 뭐 어찌 보면 약간의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심리적인 자체로 인해서는 기대감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좀 희망적인 요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는 화요일 날 그 22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논의를 어찌 보면 다시 한번 할 수 화요일에요? 있는 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요일에 이제 버냉키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QE4까지 그런 희망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의 기대감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산타랠리라고 해서
소비 시즌을 맞고 있는데 그러한 소비 시즌이 얼마만큼 그런 지금의 심리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호재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네요. 네네. 네, 조금 기대를 하면서 한 주 시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이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8일부터 한 1조 원 넘게 좀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는지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예. 환율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 외국인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환율은 뭐 그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워낙 강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측면은 좀 많지만 역시나 글로벌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워낙 강세가 밑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외국인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의 매도세는 역시나 좀 커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재정 절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외국인 매도세가 좀 출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가 2% 하락하는 동안에 지난주에 네네. 7%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지요? 일단은 모든 부분을 좀 대별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역시나 예. 뭐 SM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M이 3일 동안 하한가를 맞았고요. 그리고 예. 16일 증시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삼성전자하고의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량이 뭐 16일에 한 3,200억 정도 됐었는데, 그 그러니까 거래 액수를 뛰어넘어서 거의 예. 4,000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코스닥 시장은 좀 위험한 수준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한 반면에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IT,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투자를 좀 줄임으로 인해서 예. 뭐 어찌 보면 IT 부품주에 관련된 위축을 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그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핸드폰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패키징 업체들 말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로라든지 아니면 시그네틱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이 많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됐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은 한정돼 있고 그 돈은 어딘가에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있어서의 그런 기대감 자체는 역시나 산타넬리에 가 있고 산타넬리에서 최고의 수혜주는 IT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인 뭐 하나마이크로나 시그네틱스 이쪽으로 좀 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거하고 덧붙여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네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네. 사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지만 좀 네. 기관들이 받쳐주면서 네, 맞습니다. 1860선대를 네네. 유지를 했는데 네. 코스닥은 지금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고 네네.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좀 예.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좀 기대감이 많은 업종들에 있어서의 예. 그런 기관 수급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어찌 보면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돈 자체가 그대로 IT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렇게 쑥 옮겨가면 좋은데 예. 글로벌 기대감 자체는 낮은 상황에서 그냥 오로지 기대감 뭐 예를 들어서 한류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거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뭐 싸이 효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져 있었던 그런 엔터테인먼트 주로 과감하게 돈이 좀 쏠린 현상이 있었고요. 예.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치에 대한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해준 측면에서 바로 쇼크로 다가왔고요. 그러한 쇼크가 거의 SM 주가에 거의 뭐 직격탄을 맞았고 그 SM 주가가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수급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기대감은 지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대해서 그런 조심스러운 어찌 보면 이제 대처 방안이 좀 필요한데 그런 방안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IT 부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 IT 부품주에 관련돼서도 어찌 보면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고 낙폭 과세에 있었던 그런 핸드폰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입에 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이번 주 증시의 좀 관전 포인트 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번 주 일정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20일 즉 화요일에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해서 뭐 특별 회의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21일에
버냉키 의장이 발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역시나 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에서 있고요. 그리고 23일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의 기대감은 좀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공화당이라든지 뭐 공이 지금 글로벌 경기가 나쁘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희망적인 뉴스를 내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포인트는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있을,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서 있을 그러한 코멘트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줄 만한 그런 일정들이 좀 잡혀 있긴 한데, 네. 자, 그 주의 시작인 오늘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을 조금은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 같은 경우에 뭐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 1배 수준에서 약간은 하향세로 좀 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폭의 기대감은 좀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런 와중에 뭐 역시나 코멘트에 좀 의존을 할 것 같습니다. 뭐 22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희망적인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 장중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가기는 아직까지는 무리다. 좀 기다렸다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 그러면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낙폭 과대를 보였던 그런 뭐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분할 매수 접근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뭐 오늘 IT 업종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좀 우리가 오늘 지켜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 IT 업종 이외에 좀 지켜볼 만한 거는 역시나 뭐 셰일가스가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실적이 예.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되고 있고 셰일가스로 인해서 뭐 2015년에는 뭐 미국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그런 석유의 공급량에 있어서의 뭐 최고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셰일가스 관련주들 특히나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모바일 게임주 관련해서의 성장 모멘텀이 꾸준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주 관련해서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역시나 경기 방어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뭐 LG U+라든지 아니면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KT라든지 SK텔레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쩌면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의 과감한 투자는 조금 배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과 함께요. 오늘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될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국내 경제 이슈, 경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약길 교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한 1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시청자가 건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0220-4974부터 5번까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좋고요. 오늘 그 자동차 보험 약관 전면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니까요. 자동차 보험에 관한 얘기도 좋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